안녕하십니까, 정상몰탑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계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다니며 어떻게 패킹을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배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3계절에는 60리터 배낭을 가지고 다니고요, 동계 때는 85리터 배낭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85리터 배낭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로서는 불편한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 60리터 배낭에 패킹을 해서 다녀보자 해서 저번에 백봉산으로 백패킹을 다녀왔었는데요. 그 배낭 패킹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낭 크기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60리터 배낭이고요, 왼쪽이 85리터 배낭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물품들이 배낭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패킹 순서에 따라 침낭, 에어매트, 텐트, 그리고 디팩입니다. 그럼 바로 수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패킹 공식들이 있죠. 가벼운 것은 아래로, 또 무거운 것과 자주 쓰이는 물품은 위로, 배낭 안에서는 무거운 것은 안쪽에, 가벼운 것은 바깥쪽에, 그러한 공식에 의거해서 패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0리터 배낭에 패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침낭. 그럼 여기서 질문. 무게로만 따지면 이 침낭이 이 에어매트보다 더 무거운데 왜 침낭이 제일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허리에 닿는 부분이 딱딱한 소재보다는 부드러운 소재가 허리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팩. 그리고 텐트와 디팩 그 순서에서도 어떤 개인적인 차이로 텐트가 제일 위쪽에 패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드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박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텐트 피칭을 해야 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게도 제일 무겁지만 산행 중에 먹을 것이나 마실 것들을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위쪽에다가 디팩을 패킹을 합니다. 텐트 같은 경우는 박지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한번 꺼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박지에 도착하면 모든 물품들을 다 꺼내 놓기 때문에 굳이 사용 횟수가 많지 않은 텐트를 제일 위쪽에다가 패킹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낭 속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 디팩 속에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패킹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킹쿡입니다. 저번에 백봉산에 갔을 때는 바로쿡을 가지고 갔는데요,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워킹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온병. 이 보온병 같은 경우에는요, 저번에 백봉산에 갔잖아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넣은 상태에서 이걸 힘있게 돌리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접착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쉬운 대로 그냥 이대로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넣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 무게만큼 세이브가 된대요. 이 상태로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렐팩, 그리고 부티, 그리고 랜턴, 그리고 텐트팩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텐트팩을 4가지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데크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나사목과 이런 악어팩을 사용하고요. 일반 평지에서는 이런 원형팩을 사용을 합니다. 삼계절에는 보통 V팩을 사용하는데요. 옮길 때는 이런 원형팩을 사용을 합니다. 가끔 저도 다른 분들의 동영상을 보면 한겨울에도 V팩을 사용하시는 용감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힘듭니다. 겨울에는 반드시 이런 원형팩을 사용하십시오. 받기 쉽고 빼기도 쉽습니다. 꼭이요. 자, 그리고 먹든지 안 먹든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라면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생수라든지 식량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벽 속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배낭 외부에 수납하는 장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장비들이 배낭 외부에 패킹된 그런 품목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또 하나하나 장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바닥에 치는 돗자리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미니 테이블, 이렇게 세트로 해서 배낭 제일 뒤쪽에다가 패킹을 합니다. 세트로 해서 뒤에 넣는 이유는 동계대를 제외하고는 산행 중에 힘이 들거나 그럴 때 그냥 빼서 바닥에 펼치고 테이블 펼쳐서 쉬었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제일 뒤쪽에다가 세트로 해서 패킹을 합니다. 그리고 낚시 의자, 예전에는 저도 이런 폴딩 체어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무게도 무겁지만 설치하고 철수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서 이런 낚시 의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무게도 가볍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상태로 설치했다가 이렇게 바로 철수가 가능합니다. 되게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는 후레쉬하고요, 비상용 정수기, 그리고 맥가이버 칼. 그 다음에는 촬영 장비인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짐벌 외에 비가 올 때 사용하는 셀카봉입니다. 저 짐벌에 사용하고 있는 삼각대를 여기에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히든 카드, 일명 문어발이라고 합니다. 경사지에서는 짐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나 나무 가지에 이런 식으로 감아서 촬영할 수 있고요. 계단 난간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아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등산 스틱, 그리고 망치, 그리고 수건, 그리고 컵. 이제는 항시 가지고 다녀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필수품이죠. 마지막으로는 장갑입니다. 추위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것으로 배낭 외부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바로 수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 제일 뒤쪽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이런 식으로 수납해주면 되겠습니다. 의자, 자, 의자 패킹이 끝났고요. 다음에는 폴대하고 망치,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에는 촬영 장비를 이런 식으로 패킹을 하고요. 그 다음은 컵, 그 다음에 수건, 언더기하고 수건,
그리고 이 배낭 헤드 속에는 아이젠하고 장갑. 그리고 이 가벼운 장갑은 자켓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만 지금은 이것도 헤드 속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스틱. 이런 식으로 정착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주머니에다가 정수기하고 칼, 이쪽 주머니에는 후레쉬. 자, 이렇게 해서 배낭 외부에 들어가는 장비와 품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슴에 차고 다니는 이 슬링백 속에 있는 품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링백 속에 들어가는 품목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하기 때문에 비 올 때 사용하는 방수 케이스, 비상용 마스크, 그리고 에너지바, 그리고 이제 눈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패츠입니다. 숏 스패츠, 코베아에서 나온 땅콩베개입니다. 이전에는 시트섬에서 나온 필로우 다운 이 베개를 사용했는데요. 너무 넓어서 그런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구입한 땅콩 베개입니다. 사이즈가 적당하고 이보다 좀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얘는 탈락입니다. 그리고 방수 돗자리, 소형 방수 돗자리인데요. 바닥이 젖어 있을 때 장비들을 이 위에다가 쌓아놓고 배낭을 패킹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부피가 아주 작죠. 참 좋습니다. 그리고 휴지, 그리고 물티슈, 그리고 저는 종종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있죠. 저도 이걸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 때는요, 유통기한이 지난 이런 물티슈가 더 좋습니다. 왜냐? 새 물티슈는 얼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건조해진 물티슈는 그럴 염려가 없고, 그 보온병에 있는 물을 조금 따라서 적셔가지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립백 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백패킹 배낭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막걸리 백의 용도는요, 맥주하고 뭐 막걸리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다니고요, 다 소비한다면은 쓰레기 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끝났나요? 보조 배터리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이 앞에 있는 어깨 벨트 주머니에 수납하면 됩니다. 카트 또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 보온 우리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진짜 깜빡깜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의만 가지고 다닙니다. 패딩은 이렇게 정착하면 모든 장비가 끝났습니다. 무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9kg. 네, 14.9kg가 나왔습니다. 대략 15kg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빠진 게 식수하고 약간의 식량이죠. 저 같은 경우는 동계 때는 대략 2.5리터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2.5kg에다가 뭐 약간의 식량 좀 더해서 3kg 정도를 더하면
18kg에서 19kg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어여삐 봐주시고, 어차피 패킹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는 다 됐겠죠? 예. 힘드네요.